램지 영상툰 구독, 좋아요. 엄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장 보러 가시다 교통사고 때문에 예상치도 못하게 돌아가셨어요. 마음을 추스릴 시간도 없이 정신없게 장례식도 치르고 벌써 한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언제나처럼 엄마가 저를 맞아줄 것만 같은데, 딸, 왔어? 저녁 먹어야지. 엄마? 엄마야? 이젠 빈집만이 저를 반겨줍니다. 엄마는 요리를 참 잘하셨는데 냉장고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엄마의 반찬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매일 먹던 이 반찬들이 엄마의 마지막 흔적이잖아요. 이걸 정리하면 이제 정말 엄마의 흔적은 없는 거니까. 엄마는 늘 제 꿈이 요리사라고 하면 싫어하셨어요. 우리 딸 요리하는 거 힘들 텐데. 엄마 닮아서 허리도 안 좋은데. 정작 엄마는 아픈 허리로 매일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하셨습니다. 엄마도 결혼 전엔 직업이 있으셨는데 저를 낳고 나선 항상 가정주부셨어요. 다른 친구들 엄마는 일도 하고 세련되었는데 엄마는 항상 집에만 계시고 그런 아줌마 같은 모습들이 싫었어요, 저는. 엄마, 반찬 팔 생각 없어? 엄마 요리 잘하잖아. 식당 차려보는 건 어때? 그럼 우리 딸 누가 챙겨줘? 우리 딸이 하고 싶어하는 요리사 되려면 엄마가 잘 챙겨줘야지. 나 안 챙겨도 돼. 나 다 컸어. 친구네 엄마들은 다들 회사도 다니고 그러던데. 에이, 누가 엄마를 써준다고. 식당 차릴 돈이 어딨어. 맨날 돈. 엄마 맨날 돈 얘기만 해. 돈은 아빠가 더 벌어오는데. 에이. 그렇게 짜증내지 말 걸 그랬어요. 이렇게 엄마가 빨리 떠날 줄 알았다면 그러지 말 걸 그랬어요.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은 썩어갔고 엄마가 쓰시던 방은 냄새도 못 날아가도록 문을 꼭 닫아놨어요. 꿈에서라도 엄마를 볼까 엄마 냄새가 나는 앞치마만 꼭 껴안고 잠들기를 몇 주. 하지만 이제 엄마를 보내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냉장고도 엄마의 작은 방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방을 정리하는데 작은 수첩이 나왔어요. 거기엔 엄마의 정갈한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만들어준 반찬들과 요리 레시피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첩의 맨 뒤에는 요리사가 될 우리 딸을 위해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겨우 엄마를 보낼 준비를 마쳤는데 노트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 다음 생엔 내가 엄마의 엄마였으면 좋겠어. 난 엄마한테 부족한 딸이었지만 엄마가 준 커다란 사랑을 내가 다시 돌려주고 싶어. 엄마, 사랑해. 내 눈이 무슨 일이야? 내 눈 어떡해? 시작은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나 쌍수하고 싶은데 어때? 뭐? 너 쌍꺼풀 있잖아. 나 한쪽만 뚜렷하고 다른 쪽은 흐릿하잖아? 나도 이뻐지고 싶다. 쌍수도 하고 코도 하면 예뻐지지 않을까? 야, 하지마. 무슨 코 수술이야. 과해. 우리 아직 학생이잖아. 성형은 성인 돼서 해.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반 친구들은 성형을 정말 싫어해요. 야, 진짜 할 거야? 지금도 괜찮은데. 그니까 코수술 역사가 100년도 안 되는 거 알지? 아니야. 너희 말 들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번 방학 때 앞트임, 눈매 교정에 쌍꺼풀 수술까지 받기로 이미 예약했지만 친구들이 다들 성형을 반대하는 분위기라 그냥 안 한다고 했습니다. 예뻐져서 짠 하고 나타나면 성형을 반대하던 친구들도 뭐라 안 할 거잖아요? 저는 완전 들떴어요. 빨리 수술하고 붓기 빼고 예쁜 모습으로 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괜히 눈 부은 채로 학교 다니면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수술이 진행되고 오늘은 첫날이라 많이 부었을 거예요.
붓기 마사지 잘하시고 일주일 후에 실밥 풀러오세요. 스스로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치만 곧 예뻐질 거란 생각에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관리를 열심히 했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쪽 눈만 붓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한쪽 눈은 더욱더 부풀어 오르고 눈썹까지 탱탱 부었어요. 눈이 왜 이렇게 짝짝이로 부어요? 오른쪽은 벌써 자연스러운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6개월은 지나봐야 자리 잡으니까 호박즙 많이 드시고 관리 잘하세요. 원장님의 말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렇게 방학 끝날 때가 됐는데 한쪽은 정말 예쁘고 잘 됐는데 다른 한쪽은 여전히 소세지처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다들 쌍수 잘 맞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야? 가족들이랑 밥 먹을 때도 고개를 못 들고 아이고 밥상 앞에서 고개 좀 들어라. 애한테 왜 그래요? 그렇게 성형 같은 걸 왜 해가지고 참네. 뭐라고요? 저 때문에 집안 분위기도 나빠졌지만 울고 싶어도 다시 눈이 부을까봐 울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방학이 끝나고 저는 학교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진주 있어요? 진주가 많이 아파서 너희 보기 힘들 것 같아. 어떡해요? 많이 아파요? 어디가 그렇게 아파요? 그런데 친구들이 계속 저희 집에 찾아와 주었어요. 그치만 제가 쌍수를 한다고 할 때부터 친구들이 반대하고 말렸는데 제가 그 말을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얼굴 보기가 어려웠어요. 진주야! 그런데 친구들은 진주야, 정말 우리 매일매일 저희 집으로 와주었습니다. 아픈 거 괜찮아? 저는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그 뒤로 답장도 없고 이제 더는 친구 사이가 아니게 된 것 같아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진주야 우리 왔어. 친구들은 그 다음날도 저희 집에 와주었습니다. 저는 용기 내서 친구들을 마주보기로 했어요. 얘들아 충격받았겠지? 징그럽다고 하면 어쩌지? 못 보겠어. 아 뭐야 별로 안 이상한데? 진주야 학교 나와 알았지? 너 계속 안 나오면 내신 어쩔라 그래. 그래 눈 그렇게 심하지도 않은데? 괜찮아. 정말? 응 진짜. 그리고 재수술 받으면 되지. 학교까지 안 나올 일이야? 그래도 학교 가면 애들이 나 싫어할 텐데. 야 뭐 그런 걸 가지고 싫어하냐? 걱정 마. 우리가 너 주려고 안대 사왔어. 너 우울해하는 거 보니까 신경 쓰여서. 한쪽만 부작용 있는 거라며? 정신경 쓰이면 이거라도 쓰고 다녀. 너희 내가 성형하는 거 싫다며. 야 뭐 그런 걸 신경 쓰냐? 걱정하지 말고 학교 나와. 애들이 다 너 걱정해. 아무리 봐도 흉하기만 한데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친구들이 있어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친구들 덕분에 학교도 다시 나가고 원장님의 말대로 6개월이 지나가니 거짓말처럼 붓기가 가라앉아 다행히도 정상적인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인생 통틀어서 큰 행운이 이 친구들을 만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어릴 때 입양되어 보육원을 떠나 이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저에게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존재가 생겼습니다. 아빠, 엄마, 오빠 모두 저에게 잘해주시지만 그중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10살 차이 나는 저의 언니입니다. 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환하게 웃는 언니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언니는 왼손이 없습니다. 오른손만 있고 왼손은 손목만 둥근 형태로 있어요. 언니는 대학생이라 한창 놀고 싶었을 텐데 보육원에서 온 지 얼마 안 돼 어색해하는 저를 한 손으로 씻겨주고 돌봐주고 친언니 그 이상으로 정말 잘 챙겨주었어요. 언니 덕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 있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언니를 동물원 원숭이 보듯 보았습니다. 언니와 외출을 할 때 가끔은 대놓고 수군대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대신 화를 내려고 해도 언니는 화를 내기는커녕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말리기 바빴습니다. 지금은 세상 부처님 같은 언니지만 언니가 학생일 때는 항상 주눅 들어있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아닌 척 뒤에서 수군대는 말들부터 대놓고 구경하며 조롱하는 반 애들까지 남들과는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세상의 시선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대요. 언니가 대학생이 되어서도 사람들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그런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 세상의 시선을 바꾸려고 노력 중이에요. 한쪽 손이 없을 뿐이지 언니는 또래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제가 아는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한 번은 공부하는 언니에게 속상하지 않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언니는 그럴 때마다 괜찮다며 한쪽 손이라도 있어 다행이라 말하지만 슬픈 표정으로 말할 때는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언니는 왼손이 없어 왼쪽 어깨뼈도 발달되지 않았고 어깨를 주무르기 어려워 오른쪽 어깨는 항상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잡지 못해 자주 넘어지기도 해요. 어렸을 때는 언니가 저의 구세주였는데 이제는 제가 언니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자기 전 언니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언니, 내 인생에서는 내가 주인공이고 언니 인생에서는 언니가 주인공이잖아. 난 언니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예진아, 언니 인생에서도 주인공은 예진이야.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할 순 없지만 언니는 언니만의 특별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편견을 없애고자 그 누구보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만약 이 사연이 채택된다면 언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언니, 난 언니가 한쪽 손이 없어도 씩씩한 언니가 좋아 나는. 언니 동생은 언제나 언니 편이야.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자.